나를 빛내는 건 바로 나. 누군가가 내 삶을 보다 윤택하고 보다 알차게 혹은 보다 만족스럽게 해주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다 보면 나 자신은 줄곧 손발이 묶여있는 꼴이 되고 만다.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언젠가 행운이 제 발로 찾아오거나 누군가 나타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해피엔딩만 기다리면 평생을 헛된 공상에 사로잡힌 채 보낼 수 있다.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새롭게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꿈꾸는 삶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도 풍요로움이 더해진다. 더 많은 돈이나 시간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자. 보다 만족스러운 내 삶을 만들기 위해 내 힘으로 나아가는 거야. 더 이상 기죽지 말기.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끓어오른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확신에 찬 나를 흔들지 못한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기가 죽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남들의 판단을 나만의 자신감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늘 내게 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겠어.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올곧게 지키겠어.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 서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그 궁극적인 보상이다. 스스로 선다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홀로 고고한 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온전한 나로 다른 사람과 어울린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내게 필요한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스스로 설 수 있다면 자신감이 우러날 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온전하고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 남에게 함부로 기대지 말자. 그래야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친구가 될 수 있을 테니. 내게는 날개가 있다. 새를 닮아라. 새는 날아가다가 잠시 앉은 나뭇가지가 연약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고 노래 부른다. 타고난 재능과 재주를 키워가면서 자신감도 강해진다. 자신감을 가지면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것과 마주하더라도 덜 초조해진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고난과 맞서 싸울 능력을 가질 때 그 상황이 오히려 즐거울 수 있다. 내게 이만한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가진 자신감을 감사할 거야.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 거야. 나를 키우는 건 나 자신. 자신을 신뢰하라. 평생 함께 살며 만족할 수 있는 자아를 창조하라. 가능성이라는 불꽃을 성취의 불기능으로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을 최대한 이용하라. 평생 자신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어떤 인간이 될지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가 늘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재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날이 올까? 의구심이 생긴다. 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짐하라. 지혜롭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자신을 믿어라.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불꽃을 부채질해 불기둥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뿐이다. 5년, 10년 후의 나를 꿈꾸고 있어. 지금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실천한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어. 나라는 특별한 존재. 어느 누구도 나와 정확히 같을 수 없다. 어떤 때는 나 자신조차 나 자신과 똑같아지기가 어렵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다.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듯이 자신에게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끔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것을 느낄 때도 있다. 진실로 자신의 존재, 그 핵심을 발견하라. 그로써 자신과 하나가 되어 변화해가는 것이 창의적인 도전이다. 나는 독특한 존재야. 내게 주어진 재능을 비롯해 나라는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거야. 행복은 내 안에 있다. 행복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외부에서 찾은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들은 모두 그 본질상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무척 중요하고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나머지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 기쁨으로 빛난다. 대화, 이벤트 혹은 즐거운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미국 헌법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추구를 보장한다. 이것을 따라잡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정부, 문화, 가족, 혹은 사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거나 안겨주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쫓아가 잡아야 하며 잡고 난 뒤에는 마음속에 심어 가꾸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늘 계속해야 할 과정이며 항상 추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그때 행복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진화한다. 다른 무엇인가가 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바라기보다는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자. 행복은 스스로 찾는 것. 행복은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줌으로써 오며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만심 때문인 경우가 흔하다. 사랑하고 그로써 상처 입는 것, 또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용감하고 행복한 삶이다. 행복을 찾는 일이 나를 실망스럽게 하거나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방어만 한다면 인연을 만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부작용과 문제가 두려워 숨어 지내면 행복도 평온도 오지 않는다. 모험과 도전이 두려워 물러나면 나라는 존재 역시 죽어갈 뿐이다. 낯선 사람과도 인간관계를 맺으며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고 상처받을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 성장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인연을 맺는데 용감하게 즐겁게 뛰어들 거야. 누구도 아닌 스스로 알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주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이 내린 결론이 완전 무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강요된 결정보다는 바른 쪽에 보다 가까울 것이다. 어차피 실수할 거라면 대범하게 하는 게 어떨까? 스스로 하고 깨우칠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 언제나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성숙함을 증명하지 않는다.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며 그것을 해봄으로써 이해와 지혜를 키워야만 한다. 배울 자세를 갖추고 필요할 때는 내가 내린 결정을 기꺼이 수정하겠다고 마음을 다스릴 때 성숙해진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실수는 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상적인 때는 언제인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 오늘은 오늘을 이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그 후 오랫동안 행복하게는 어떤 순간일까? 아마 이러저러하게 하면 모든 것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조건에서 시작될 것이다. 집을 사거나 승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곳에 도달했을 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도전과 한계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알차게 경험할 때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니 오늘 나를 위해 일어난 일들이 꽤 많은걸? 내가 품은 소망과 꿈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상적인 순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거야. 좋은 시절은 바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옛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 이 시절에 태어난 것이 기쁘다. 옛날이 좋았지라는 말을 숱하게 들어왔다. 뒤를 돌아보며 그 당시 좋았던 것들을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간 때를 기억하는 것,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일일 뿐이다. 좋은 시절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오늘이 가진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그늘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 있음으로써 축복으로 가득 찬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열어라. 세상은 모두가 문이고 모두가 기회이며 울려주기를 기다리는 팽팽한 줄이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회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언제쯤 운이 트일까 한숨부터 내쉰다.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들은 견디기 힘겨운 상황도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처럼 순간순간과 마주하라. 여기에 문이 있다. 이것은 낯선 곳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돌려라. 늘 낯익은 곳에 머물던 발걸음을 옮겨라. 기회는 그곳에 있다. 새로운 문을 열자. 저편에 무엇이 있을지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겠지만 당당하게 마주하자.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
잘한 행동은 잘한 웅병보다 낫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한다. 그보다 더 존경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과 선택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이들이다.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었는지 말하는 것은 쉽지만 몸소 나서서 변화를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그처럼 될 수 있어. 그러려면 먼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자. 한 번에 하나씩. 가정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집안일과 과다한 업무에 질려버리기 십상이다. 이 많은 일을 언제 어떻게 다 처리하나 걱정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을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사무실이나 집에 들어간다면 태산 같은 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발을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이다. 꾸준히 하다 보면 내일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완수할 자신이 생긴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서둘지 말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 되는 거야. 행동해야 바뀐다. 말하기와 행동하기 사이에 수없이 많은 신발이 달아 해진다. 매일 장차 무엇을 희망하는지 혹은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길 바라는지 생각하거나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다. 그러는 사이에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변화에는 큰 다짐이 필요하지만 행동할 때만 만족스러운 법이다. 생각이 깊어야겠지만 지금은 행동할 때야. 바라기보다 뛰어들 때. 딸이여, 담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망을 키우지 마라. 소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버릇이 될 수 있다. 마음이 소망 속에서 헤맬수록 실천을 망각하기 쉽다. 희망이 현실로 바뀌는 것을 보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작은 발걸음을 선택한 뒤 그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이에 따르고 다음에 발을 떼려면 끈기가 필요하다. 운동으로 몸이 다져지듯 의지와 담력은 꾸준한 실천으로 굳세진다. 내 담력은 굳세고 꿈을 현실로 이룰 자신이 있어.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작은 실천은 원대한 계획보다 더 낫다. 거대한 것을 계획한 나머지 도저히 실천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계획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완수해낼 시간은 절대로 없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잘게 나누어 보라. 대부분의 위대한 행동은 보다 작은 규모에서 시작된다. 해낼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높아진다. 큰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로 조절해 그것부터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해. 실천이 계획이다. 정의롭게 행동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온화하게 행동함으로써 온화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강한 성품과 성격을 갖는 것은 신체 단련과 비슷하다. 신체는 의도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튼튼해진다.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거나 보다 많이 이루기를 바란다면 그 바라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또다시 시도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얻는다. 이런 행동들이 쌓여
마침내 숨쉬기와 같은 습관으로 굳어진다.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먼저 지금 내 앞에 놓인 것부터 시작해야지. 진정한 성공이란 결국 행복이 빠진 성공은 최악의 실패다. 정상에 오르느라 진을 다 빼버린다면 정상에 올랐다고 해도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오르는 과정에서 마음의 양식을 주고 우정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만끽하고 자신에게 웃어줄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몰라도 그래야만 정상에 올랐을 때 진정으로 기뻐할 에너지,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인간관계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 과정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대한 목표는 없어.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챙기는 여유를 가져야 해. 산에 오르듯 하라. 하루하루를 산에 오르듯 살아라. 가끔 한 번씩 정상을 훔쳐보면 목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많은 절경은 저마다 가장 좋은 전망 지점이 따로 있다. 천천히, 꾸준히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을 음미하며 올라라. 정상에서 보는 전망은 그 여정에 어울리는 클라이맥스로 걸맞을 것이다.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산에 오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불평으로 자신을 소모해버리고 절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동반한 이들의 기운마저 눅눅하고 무겁게 가라앉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고도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그 길에 놓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삶이라는 산을 기쁜 마음으로 오르자.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그 행복을 만끽하자. 변화 그 자체가 되어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때가 있다. 동네에 근사한 공원이 있었으면, 직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곳이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주인공은 바로 그 자신일 때가 많다. 풀뿌리 운동이 바로 그렇다. 그들은 아이디어로 첫걸음을 뗐고 그것을 직접 보여준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서자.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인생의 한 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우리 마음속에는 늘 뭔가를 경계해 조심하고 과격한 행동은 멀리 하려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본능은 우리를 보호하며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일일이 피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 본능은 틀린 적이 많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아주 높은 곳에 오를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를 비롯해 수많은 것이 두려움을 일으킨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고 입이 마르고 그 상황에서 달아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두려움이 내 몸을 붙잡아 두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상황과 당당하게 마주하고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알고 보면 별일 아닌데도 두려움 때문에 망설인 일이 많았어. 지금 하는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닐 거야. 두렵다고 웅크리지 마라. 나중에야 그 많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나를 두렵게 했다. 미지의 그 무엇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면 웅크리지 말고 어깨를 펴라.
누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도 누구나 용기를 내어 그 일에 뛰어들고 그 일을 해낸 후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다. 중대한 변화거나 낯선 사람과 만날 때 조마조마해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 걸음 나아가라.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그만큼 더 용감해진다. 돌아보니 오늘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내가 받아들인 것들은 내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주었어. 그리고 내일 더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싶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우리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강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둘 다 드는 힘은 똑같다. 얼굴에 근육을 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짓는 것보다 이맛살에 찌푸리는 일이 더 근육을 많이 쓴다. 우리는 매일 생각과 감정에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것에 쓰도록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속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성격 또한 다져진다. 패배와 절망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강인하게 만들자. 단점에 시달리기보다는 장점들을 즐기자. 장애물은 길이다. 장애물은 길이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서두른 탓에 겪어본 적 없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고 더 새로운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우리는 장애물들이 놓인 길을 따라간다. 과거의 장애물 위에 새로운 장애물이 쌓이면서 이 길은 장애물로 이어진다.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는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길은 있다. 해답을 찾아라. 장애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내가 걷는 길에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버팀목으로 삼을 거야.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배가 오지 않으면 헤엄쳐서 빠져나가라.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라는 말만 들어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그 기회에 접근하거나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를 앉아서 기다린다면 물론 저절로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 꿈을 실현하려면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을 뿐이다. 갈 길을 정한 뒤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꿈꾸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이야. 대답 없는 문제. 문제를 안고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먼 훗날 대답을 지니고 살 날이 올 것이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더 많은 통제력과 해답을 소망한다. 내가 입은 상처나 나쁜 버릇, 그리고 내 모난 습성이 속히 사라지거나 고쳐지길 바란다. 그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을 놓치곤 한다. 문제를 계속 들춰보며 신경을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혹은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 상황을 초연한 자세로 마주해야 하며 그때 비로소 잊고 있던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문제의 해답이 늘 나와 함께해 왔음을 알게 된다. 원하는 모든 해답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그 문제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중턱에서 만나는 것. 장래 목표만을 따르는 삶은 유치한 삶이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산기슭이지 산의 정상이 아니다. 목표는 활력을 주고 꿈은 소중한 것. 거기에 이르는 길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이 순간을 즐긴다고 해서 정상으로 가는 추진력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가 더 충전된다. 일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나는 성장하고 굳건해진다. 미래만 기대하면 목표에는 도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기뻐하기 어렵다. 속도를 줄이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고 스스로 다짐할 때 목표에 도달해 그 기쁨을 충분히 음미하고 감사할 줄 안다. 목표만이 내 유일한 추진력은 아니야.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앞에 놓인 길을 감사해야지. 우리가 잊고 있던 것. 좋은 친구, 좋은 책,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이 이상적인 삶이다. 가끔 혼자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훌쩍 떠날 때 우리는 가장 사소한 순간에서도 깊은 기쁨을 만난다. 조용한 방에 앉아 좋은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한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야. 얼마나 소박한가. 이런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올 때 진정한 삶의 무대가 펼쳐진다. 내게 의미 있는 것들과 사람들을 잊지 말자. 그것을 즐기고 그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 그 외의 것들이나 소음에 나를 지치지 않게 하자. 소박한 삶의 소중함. 소박하고 꾸밈없이 사는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고 몸과 마음에 가장 좋다고 믿는다. 좋은 음식, 안락한 가정, 믿을 수 있는 친구들, 만족스러운 직장. 따지고 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필요를 가진 단순한 창조물이다. 우리는 이런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확장해서 오히려 이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 몸을 방치해 두었다가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렇다. 삶의 속도에 일시중단 버튼을 누를 때 비로소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음미할 수 있고 친구와 더불어 숲길을 산책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로써 이처럼 꾸밈없이 소박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복잡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먼저 내 삶을 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상 속의 경이로움. 하루하루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두 손 벌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내일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매일 새 날을 위대한 모험으로 받아들이자. 기대감을 가질 때 평범한 일상으로 어깨가 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기적이 있고 경이로움이 깔려 있다.
내일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자. 내일 아침 내게 어떤 보물이 찾아올지 기대하며 깨어나자. 우연에 대처하는 법. 자유로운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고 사고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확실하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변수가 수없이 많다. 우연이라는 요인은 특히 불안하게 한다.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 오래 생각할수록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더더욱 예민해진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선택한 역할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음을 깨달아라. 그러면 겸허해지고 활력이 생긴다. 그럼으로써 뜻밖의 사태를 비켜갈 수 있으며 변덕스러운 삶의 파도를 내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미래는 불안해 보이지만 탐험하고 항해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불안하기에 모험도 재미있잖아.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수백만 명이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제 몸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영생을 바란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한다. 그러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백지가 되어버린다. 허둥대는 일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막상 틈이 생기면 어색해진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을 수 있다.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 계획이 취소되었을 때 남는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자. 가끔은 그런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괜찮아. 가장 소중한 선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면 그보다 더 귀중한 선물은 없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귀중한 것은 시간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잡다한 것들과는 달리 시간은 한 번 사용하면 되찾을 수 없다. 누군가가 내게 시간을 내줄 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이것이 그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누군가가 내게 시간을 내줄 때 이에 감사하고 그가 준 시간을 덧없이 보내지 말자. 함께하는 즐거움. 인간은 인연으로 엮어 만든 하나의 매듭, 망, 그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연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혼자서 찾곤 한다. 이 찾는 행동은 개인적인 일일 수 있지만 각자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내 존재는 다른 사람과 대비하거나 긴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동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엮어간다. 더 많은 사람과 만나 그 안에서 따스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갈등하는 것은 나를 키우는 힘이자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은 모두가 소중해. 이 인연들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한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 낯선 사람과 악수하기.
관용이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 실천, 그리고 습관을 반드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긍정적이고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을 알게 될 때 서로 간에 공동의 관심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사연, 성장 배경, 문화, 신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토론할 수는 있으나 이런 다른 점이 서로 간의 교류를 쌓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공감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다 많이 교류할 수 있다. 어떤 신념과 문화는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문화와 마음으로 마주함으로써 더 많이 배우자.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선한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 기도를 1000번 하는 것보다 낫다. 모든 의례와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헛일이라는 점은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건강한 신앙심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무엇인가 되돌려 받겠다는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사려 깊은 행동을 할 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어느 때라도 사랑과 선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늘 닿아 있어야 한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야. 웃으면서 시작하라. 억지로라도 웃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어떤 기분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면 얼굴 표정 때문에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표정이 밝으면 기운이 저절로 솟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직접 겪기도 했을 것이다. 밝고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면 몸의 에너지도 상승한다. 이 변화는 깊고 심오하다. 아침 시간이 힘든가? 그렇다면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손해볼 것 없다. 미소는 전염성이 강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일부러라도 웃어보자. 머리맡에 적어두고 내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실천해보자.